어쩌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미래주자를 만난다. 미래주자 등용문. 오늘은 미래당의 최지선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당에서 미디어국장 그리고 기후행동팀장을 맡고 있는 최지선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올해 4월에 있는 재보궐선거에 송파구 라 지역구에 구의원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뭔가요? 전 사실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전공이 정치학이었거든요. 근데 그랬음에도 반갑습니다. 불구하고 네. 뭔가 이렇게 현상으로서 정치 이런 건 좀 흥미가 있었는데 근데 현실 정치는 별로 좀 저랑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2017년도에 그 미래당이 우리미래였죠. 그때는 창당이 되면서 저도 주변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창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쩌다 보니 좀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이 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우리 또 시청자들한테는 약간 좀 낯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그쵸. 활동하셨지만 네네네, 좀 소개 좀 맞아요. 해주세요. 어떤 정당입니까? 네. 그래서 미래당은 2017년도에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창당한 정당인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좀 청년 문제, 이런 뭐 주거, 뭐 대학 등록금, 뭐 채용비리, 부동산 뭐 이런 문제 위주로 활동을 해왔고요. 좀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하고 이제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무급으로 저희는 다 자원 활동으로 100% 지금까지는 이뤄지고 있어서 주경야독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생업이 있고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정당을 갖고 나가고 좀 더 새로운 정치를 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미래당이 전신이 또 있다면서요? 청년당? 전신, 맞아요. 청년당. 2012년도에 청년당이라고 그때 했다가 이제 그때는 총선 때 일정 수 이상을 득표를 못하면은 그 정당이 해산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헌법 소원되고 해서 그게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때는 해산이 됐었죠. 2012년도에 총선 때 만들어졌다가 해산되고 이제 2017년도에 다시 우리미래가 그걸 계승해갖고 창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청년당으로 시작해서 우리미래, 미래당까지. 어쨌든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 민주화 세대나 산업화 세대 이후 세대. 그렇죠. 지금 현 2030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 활동을 계속 해오신 거네요. 그러면 당내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당 내에서는 저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결합을 했죠. 그 전에는 저는 몰랐었고 청년당이라는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때 결합해서 주로 저는 여기 앞에 계신 감독님처럼 좀 카메라 뒤에서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 찍고, 네. 영상 찍고 뭐 촬영하고 또 뭐 SNS 관리 이런 실무 당직자로서 미디어 국장으로 주로 활동하다가 작년에는 좀 기후나 환경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이 좀 많이 있어갖고 이제 기후행동 팀장을 맡으면서 미래당 내부의 환경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뭐 정의당, 녹색당, 뭐 환경단체 이렇게 연대체를 꾸려서 그린 뉴딜 관련해서 좀 활동을 하기도 하고 작년부터는 아니 그러면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직업이나 정체성은 뭐였던 겁니까? 그 전에는 제가 좀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엔잡러라고 하죠. 소위. 예, 예. 네, 엔잡러였고 뭐 연구소에서도 뭐 일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영화를 좀 찍으려고 독립 다큐를 좀 찍으려고 영상 공부를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정당 활동하면서는 이제 영상도 하면서 제가 번역 일을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번역 알바를 하면서 정말 엔잡러죠. 여러 가지 알바와 그런 걸 병행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는 또 미래당 안에서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뭐 맞아요. 전략 후보, 그러니까 되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 방송이 나갔을 때 됐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수도 있고, 어쨌든 네. 전략 후보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전략 후보라고 해서 이제 2022년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저희는 일단 지방선거를 노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그런 후보들을 좀 이렇게 키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 후보 3명을 선정을 해서 좀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당내 여러 가지 뭐 인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몰아주는 그래서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마련해주는 그래서 원래는 미래당이 이제 100% 자원 활동으로 한다 이게 되게 큰 뭔가 정체성 중에 하나였는데 좀 유급으로 좀 정치 기본소득 이런 개념으로 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1년 정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임금도 주고 뭐 사무실 비용도 대주고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1년에 얼마 지원하는 거야? 한 총 해서 인당 한 5천만 원 정도 선거 비용. 정치할 수 네, 있는 돈을 1년에 5천, 이거 연봉 5천을 주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나 다름없죠. 네. 좋은, 좋은 기회네요. 연봉 5천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네. 꼭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안 되셨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네네. 그리고 그럼 이번에 출마한 선거 얘기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재보궐 선거잖아요. 네, 송파구에 맞아요. 출마하셨다고 했는데 왜 출마하신 거고 뭐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20년 동안 제가 산 동네에서 이제 출마하게 됐어요. 제가 잠실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랐는데 이렇게 쭉 거기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미래당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좀 현실에서 정치 참여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걸 많이 느꼈고 제가 20년 동안 한 동네에 살았는데 내가 거기서 마침 내가 살던 지역이 보궐선거가 뜬 거구나. 보궐선거가 이번에. 됐고, 네 맞아요. 그리고 내년 이제 지방선거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궐하고 1년 뒤에 또 선거를 어차피 해야 그쵸, 되니까. 그쵸. 근데 갑자기 이게 보궐선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하게 됐죠. 송파구가 구의원이 한 20명 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돼요. 송파구가 커갖고. 그러면 그 몇인 선거구예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3인 선거구. 제가 3인 한 선거구? 지역은. 그럼 3등만 해도 일단 당선. 그렇죠. 2인 선거구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렇죠. 1당 2당이 되게 되니까. 그죠. 네. 근데 3인 선거구는 그나마 해볼만 하다. 이것도 쉽진 않겠지만. 근데 이번엔 보궐선거를 한 명 뽑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뭐 이번엔 어렵더라도 어쨌든 포스터가 붙으니까. 그쵸, 그리고 1년 뒤에 또 선거를 치르니까. 맞아요. 뭐 의미는 있겠네요. 네네. 출마해 보는 게. 더군다나 5천만 원 받으면 또 이렇게 당 직원으로 출마할 수 있으니까 그쵸. 되게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렇게 정당이 내부에서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청년 인재들을 외부에서만 데려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게 거에 많이 비하면 있죠. 좋은 시도인 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 다른 당의 청년 인재들 이렇게 영입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냥 뭐 의뢰하듯이 좀 하는 느낌? 좀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렇구나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고 사실은 저희가 사실 미래당에서는 이렇게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 이런 분들 보면은 10대 때부터 청소년으로 한 정당에서 뭐 정당 활동을 하고 이렇게 지역 기반을 굉장히 많이 뭐랄까 경험을 좀 당 내부에서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모델인데 저희는 좀 그런 거를 모델로 하고 있고 그런 게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명망을 얻은 유명한 셀럽들을 그냥 영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당내에서 스스로 인재를 키워보자 맞아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의 전공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잘 되기를 기원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죠. 이제 송파구 유권자분들한테 그것도 거죠? 좋고 뭐 네. 일반 청년 유권자도 좋고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20년 동안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내가 이 동네의 주인이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이제 이번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이 된다고 하면은 좀 지역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좀 시정 일상 속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런 거를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주로 가져온 공약은 환경 공약이에요. 그래서 뭐 일회용품을 줄이는 뭐 그런 조례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 이제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확보해서 이런 일상 속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지하철 공약도 있으신데요? 맞아요, 지하철. 무슨 그거는 내용이죠? 그거는 이제 그 송파구의 위례 신도시랑 이제 강남구 신사를 잇는 그 경전철이 지금 2027년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동네를 지나는 가요. 지나만 가고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근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기 없는데 근데 주민분들은 이렇게 교통 편의라든지 좀 이런 접근성의 문제로 좀 이거를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 좀 이렇게 주민분들이 많이 뭐 서울시에도 발의를 하고 좀 제안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좀 무산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주민분들의 요구를 좀 담아보겠다. 네, 그런 공약도 있습니다. 뭐 가덕도 신공항도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럼 앞으로 더 건승하시길 네, 바라겠고 네. 자 미래주자 등용문 최지선 후보님 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